엔진을 떠올릴 때 우리는 큰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역사를 통틀어 더 크고 강력한 엔진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전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이 생겨났어요. 그중 일부는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엔진으로 발전했죠. 무엇이 가장 큰 비행기, 기차, 자동차를 움직이는지 생각해보셨나요? 거대한 제트 엔진, 로켓 및 심지어 가장 큰 선박의 엔진까지 역대 최고 엔진 10개를 확인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터보팬 엔진. 여러분은 지금 1995년에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777 여객기로 데뷔한 GE90 엔진을 보고 있어요. 이 엔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터보팬 엔진으로 만들어졌으며 탄소 섬유 복합 팬 블레이드를 활용한 최초의 상업용 항공기 엔진이었어요. 초기 모델의 엔진은 74,000파운드와 94,000파운드의 추력을 냈어요. 하지만 GE는 보잉사의 가장 큰 777대의 항공기 전용으로 제작된 110B, 115B 등과 함께 GE90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죠. 이 몬스터 제트 엔진의 복합 팬 블레이드는 길이가 120cm 이상이지만 무게는 22kg 미만이에요. 각 블레이드는 탄소 섬유와 강화된 에폭시 매트릭스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각각 티타늄보다 3분의 1 적은 중량으로 2배의 강도를 제공하며 각 엔진에는 21개의 블레이드가 있어요. 각 GE90의 무게는 8,300kg이며 길이는 5.5m, 지름은 342cm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엔진이 강력하다고 말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2002년에 실시한 인증 테스트에서 GE90 115B 엔진은 127,900파운드의 추력을 생산하여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게다가 이 엔진은 최대 팬 속도, 코어 속도 및 배기가스 온도 유지라는 트리플 레드라인 조건에서 60시간 연속 주행함으로써 진정한 신뢰성을 얻었어요. GE9X 세계 최대의 제트 엔진. GE90은 한동안 가장 크고 강력한 제트 엔진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가장 강력하지만 최근 테스트 단계에 진입한 또 다른 제트 엔진도 있어요. 이것은 GE9X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터빈 엔진이고 보잉 737 동체와 거의 같아요. 이 엔진은 보잉 777X에 동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지름 3.4m의 팬을 장착한 GE90과 동일한 탄소 섬유 복합 기술을 사용하지만 단 14개의 블레이드만 사용해요. 엔진은 4.3m 높이의 나셀에 집어넣을 수 있으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날개에 특별히 장착해야 해요. 게다가 GE는 비행을 준비하면서 747 테스트 비행기에서 1.8m 길이의 날개 연장선을 제거하여 날개 길이를 60m 정도로 줄여야 했어요. 거대한 엔진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단단히 고정시켰죠. GE9X는 10만 파운드 추력 등급이며 GE90보다 크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제트 엔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가장 큰 대량 생산 항공 피스톤 엔진. 항공기 피스톤 엔진은 제트 엔진이 도입된 이래로 과거의 유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프렛 앤 휘트니는 당시 미국에서 대량 생산된 가장 크고 복잡한 피스톤 엔진이었던 대량 생산 엔진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했어요. 엔진은 각각 7기통 4열의 28실린더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냉각을 위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것은 R4360이라고 불렸으며 와스프 메이저라는 상업적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 엔진은 보잉 C-97, 더글라스 C-124, 페어차일드 C-119 수송기, 보잉 B-50 및 컨설리데이티드 B-36 폭격기 등 주로 대형 미 군용 항공기에 동력을 공급했어요. 와스프 메이저는 많은 군용기에 탑재되어 대량 생산되었어요. 초기 버전의 엔진은 약 3,000마력을 생산했지만 나중에는 4,300마력을 생산했죠. 하지만 제트 엔진의 추격으로 방사형 피스톤 엔진은 쓸모없어지게 되고 말죠. 가장 큰 방사형 항공기 엔진 라이커밍 XR7766은 미국 최대의 피스톤 항공기 엔진이었어요. 36기통으로 총 127리터의 변이가 있었죠. 대부분의 자동차 엔진이 3리터를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 엔진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예요. XR7755는 1944년에 처음으로 가동했으며 당시에는 5,000마력밖에 낼 수 없었어요. 흥미롭게도 이 엔진은 원래 컨베이어 B36이라는 유럽의 폭격기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앙 크랭크 샤프트 주위에 배치된 4개의 실린더로 구성된 9개의 뱅크를 사용했고 각각의 실린더 뱅크를 각 인접 뱅크에 40도 각도로 배치했죠. 이것은 4열 방사형 엔진을 형성했어요. 하지만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해 나선형으로 배열된 대부분의 방사형 엔진과는 달리 R7755는 순행식으로 되어 있으며 뱅크의 각 실린더 헤드는 냉각 재킷과 나란히 있어요. 그러나 원래의 XR7755-1의 설계는 단일 프로펠러를 가동해야 했으며 심지어 가장 큰 항공기에서 동력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프로펠러는 엄청나게 커야 했어요. 라이커밍이 좋은 모습을 보일 무렵 미 공군은 제트 엔진의 도입으로 피스톤 설계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었고 이 엔진들 중 단 2대만이 생산되었어요. 가장 큰 증기 기관차 엔진, 비행기에서 기차로 이동하는 유니온 퍼시픽 레일로드의 4000 클래스는 빅보이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건설된 4884의 단순 증발 증기 기관차이며 와이오밍주 샤이엔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사이의 유니온 퍼시픽 메일라인에서 무겁고 빠른 전시화물 임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UP 넘버 4000에서 4024가 부여된 기차 안에는 25개의 빅보이가 있었어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길고 무거운 기차를 끌기 위한 더 큰 증기 기관차가 절실히 필요했죠. 그리고 빅보이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빅보이는 휠베이스가 22m이고 총 길이가 약 26m에 이르렀으므로 역대 가장 길고 가장 큰 증기 기관차 중 하나가 되었어요. 13만 5천 파운드가 넘는 힘을 발휘하는 진정으로 강력한 기계였죠. 이 기관차는 디젤 엔진이 더 많이 보급되기 시작한 1959년까지 사용되었어요. 가장 큰 디젤 엔진. 디젤 엔진을 이야기하려면 BMW 2000으로 넘어가야 하죠. 디젤 엔진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덴마크의 HC 올스테드 발전소에 설치된 이 엔진은 너무 커서 발전소 건물이 그 주변으로 지어져야 했죠. BMW 2000은 1933년에 가동된 더블 액팅 투스트로크 엔진으로 3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큰 디젤 엔진으로 군림했으며 전력 생산에 있어서 가장 압박을 받던 시기에 코펜하겐의 수도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엔진은 길이 24m, 높이 12m이며 140톤의 크랭크 샤프트와 함께 1400톤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자랑해요. 이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실린더가 8개만 있어요. 하지만 40톤의 윤활유를 소비하죠. 변이 수치는 없지만 엔진은 22,500마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엔진은 60년대 후반까지 30년간 작동했으며 2004년에는 전력 생산에서 제외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엔진은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 토요일이나 특별한 날에 작동해요. 이 엔진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자 덴마크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저희에게 꼭 알려주세요. 가장 큰 산업용 터빈 엔진. 세상에는 정말 큰 산업 엔진이 많이 있으며 대형 산업용 터빈 중 일부는 증기를 전기로 변환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곤 하죠. GE1750MV 아라벨 터빈 발전기로 넘어갈게요. GE는 50 및 60Hz 사이클에서 700에서 1900MW를 발생시키는 이 거대한 증기 터빈을 제작했죠. 이것들은 모든 히트싱크 조건에 대응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이유가 있죠. 2018년 말에 GE의 아라벨은 중국의 광동성 태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상업적 가동을 위한 조건들과 맞닥뜨렸어요. 현재 2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750MW의 이산화탄소 없는 에너지를 제공하죠. 실제로 태산의 증기 터빈은 72m 길이의 가장 큰 산업용 터빈 엔진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4개의 크기가 A380 에어버스와 비교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 말하자면 아라벨 증기 터빈은 40만 시간 이상의 작동 시간 동안 99.96%의 신뢰성을 보였어요. 가장 큰 로켓 엔진. 높이 110m, 직경 10m로 총 무게가 3000kg에 달하는 세턴5 로켓은 역대 세계에서 가장 큰 로켓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동 이래 가장 높고 가장 무겁고 가장 강력한 로켓이에요. 또한 140톤의 낮은 지구 궤도에 진입한 가장 무겁고 가장 큰 페이로드 용량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엘라베마주 헌츠빌에 있는 마셜 우주비행센터의 베르너 폰 브라운과 아서 루돌프, 보잉, 북미항공,
더글러스 항공기 회사 등 많은 회사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IBM이 선도업체였어요. 로켓 1단계는 1020만 파운드 피트 추력의 출력을 가지며 2단계는 316만 파운드의 추력을 생성하고 최종 궤도 삽입 단계는 36만 파운드의 추력을 생성해요. 현재까지 이 세턴5 로켓은 낮은 지구 궤도를 지나 사람을 수송하는 유일한 발사체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64억 달러가 들었고 1회 발사에 1억 8,5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네요. 역사상 가장 큰 자동차 엔진. 이제는 아마 가장 큰 자동차 엔진이 무엇인지 궁금할 거예요. 피아트 S76은 나중에 피아트 300 HP 레코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블리츠 벤츠가 소유한 당시의 지상속도 기록을 이기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엔진은 1720인치의 변이를 가진 4기통 엔진이었고 약 28리터였어요. 1900rpm에서 286마력을 생산했는데 이는 설계 년도를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것이 장착된 차는 일명 토리노의 짐승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2대가 만들어졌죠. 이 중 하나는 1911년에 러시아 왕자 보리스 수카노프에게 팔렸고 호주에서 폭발했으며 두 번째 차는 피아트에 의해 보관되다 1920년에 폐기되었어요. 바르질라 슐처 RTA96C.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가동하는 엔진이 궁금하시다면 핀란드의 바르질라 슐처 RTA96C를 소개할게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왕복 엔진이며 10만 7,390마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엔진에 크랭크 축만 해도 300톤의 무게가 나갈 정도로 커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엔진은 22에서 102rpm으로 작동하지만 대략 시간당 40배럴의 오일을 소모해요. 즉 분당 35달러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이 엔진은 6에서 14실린더로부터 어떤 크기의 컨테이너 선박이든 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가장 큰 14기통 버전은 높이 13.5m, 길이는 26.59m이고 무게는 2,300톤 이상이며 10만 7,390마력을 생산해요. 약 516만 2,934 파운드 피트의 토크이죠. 이것이 트레일러의 창고에서 굴러나오는 것을 본다면 아마 놀라서 턱이 빠질 수도 있어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래요. 어느 엔진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의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